여러분, 이 영상들 조회수가 30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들로 만든 이 영상 조회수가 13,091, 무려 40배 차인데요. 뭘 바꿨을까요? 저는 상업영화 2편을 제작하고 작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작년에 첫 번째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첫경험이라는 프로젝트는 적게 나온 조회수가 4천 정도였고 제일 많이 나온 조회수가 30만이었어요. 이제 수익 창출이 바로 되고 유튜브 껌이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폴란드 여자 한국 남자라는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조회수가 300대가 나오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이렇게 이제 제 얼굴이 나와도 300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작가님, 배우님들이랑 준비를 많이 한 프로젝트가 조회수가 300대가 나오니까 이제 너무 그렇지만 결국 제가 13,000이라는 이제 40배가 넘는 조회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분석하는 사이트에 따르면 조회수 10,000뷰가 넘는 동영상 컨텐츠는 모든 컨텐츠의 3%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같은 영상으로 40배가 넘는 조회수를 올린 그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베끼셔야 됩니다. 그냥 베끼시는 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 베끼셔야 됩니다. 유튜브는 이제 벤치마킹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유튜브는 같은 유형의 컨텐츠끼리 알고리즘을 타는 거기 때문에 이 유형에 섞이지가 않으면은 아예 알고리즘 자체가 워킹하지 않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컨텐츠와 같이 묶을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어떤 장르냐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폴란드 여자 한국 남자를 기획할 때에도 이제 그 부분을 당연히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 남자 배우와 폴란드 여자 프로듀서가 화상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랜덤 채팅 컨텐츠를 벤치마킹 했어요. 오메TV라고 제가 이 폴란드 여자 한국 남자를 기획할 당시에 그 랜덤 채팅 관련한 컨텐츠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기획을 해서 썸네일과 제목도 이제 랜덤 채팅인 것처럼 보여지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썸네일과 제목을 랜덤 채팅과 유사하게 영상 구성도 좀 비슷하게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망했죠. 이게 실제 저희가 랜덤 채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이 이제 귀신같이 아시더라고요. 그 알고리즘에 걸려서 같이 노출되는 게 아니라 조금 무작위적으로 뿌려진 감이 없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높지 않았는데 유입이 되신 분들도 실제는 랜덤 채팅이 아니니까 이제 이탈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무작위로 뿌려졌다가 또 반응도 좋지 않고 하니까 그 다음 컨텐츠는 또 아예 노출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 빠졌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좀 낮았던, 그리고 알고리즘도 어떤 컨텐츠로 묶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아 했고, 이 미드폼 7개를 다 합친 이제 마지막 통합편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랜덤 채팅 컨셉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벤치마킹 컨텐츠의 대상을 랜덤 채팅을 아예 버려버렸어요. 첫 경험 프로젝트 당시에도 미드폼 7개와 마지막에 통합편 한 편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통합편이 사실 조회수가 가장 높게 나왔고, 이 통합편을 제가 어떤 컨텐츠를 벤치마킹 했냐면 영화 소개 프로그램처럼 썸네일과 제목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 컨텐츠가 조회수가 이제 30만이 나왔기 때문에 영화 소개 프로그램처럼 다시 이 통합편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아예 이번에는 제 나레이션을 넣어서 정말 영화 소개 유튜버들이 영화를 소개해주는 컨셉으로 갔어요. 여기 한 폴란드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드폼 7개에 나왔던 영상과 사실 동일한 영상인데 이제 제 나레이션이 좀 들어갔고, 썸네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랜덤 채팅 같이 보이기 위해서 채팅 화면을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예 배경을 제거해 버려서 채팅 화면인 것처럼 보이지 않고 또 둘이 이제 포옹하고 있는 그런 커트. 채팅은 사실은 직접 만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따로 찍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커트를 썸네일에 써서 온라인 채팅 컨셉이다라는 것 자체도 좀 드러나지 않게 영화 속의 유튜브 컨텐츠 같은 느낌을 많이 줬죠.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얻은 이 첫 번째 레슨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본질을 속이면 안 된다. 베껴도 본질과 가장 가까운 것을 베껴야 된다. 채팅 형식이 사실은 드라마였던 거죠. 그래서 채팅이라는 거에, 온라인 채팅이라는 거에 포커스해서 제가 랜덤 채팅을 베꼈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본질은 이제 드라마에 있다 보니까 드라마타이즈에 더 가까운 영화 소개 프로그램이나 웹드라마 콘텐츠처럼 하는 게 맞았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많이 망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영화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만들 수 있는 뇌구조가 안 돼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2시간짜리 영화를 3년을 보통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영화에 대해서 엄청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많이 만든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단편 영화처럼 20분짜리를 만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20분을 최대한 분량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분을 가급적 많이 쪼개는 방법을 취한 거죠. 3, 4분짜리 미드폼 7개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3, 4분짜리 미드폼을 또 숏폼으로 3개씩 잘라요. 그럼 일주일에 한 편씩 미드폼이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숏폼이 일주일에 3개씩 나가는 구조로 제가 컨텐츠 수를 늘렸거든요. 한 번에 이제 20분짜리 단편 영화 기획처럼 이제 했지만 7개를 다 한꺼번에 이제 기승전결, 7개 안에서도 기승전결을 짜서 영화처럼 이제 만들었지만, 그 7개의 하나를 또 숏으로 더 자르는, 이런 식으로 컨텐츠 수를 늘리는, 많이 하는 것가 왜 중요하냐면 실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롱과 숏의 알고리즘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롱을 줄 때는 숏을 안 주고 숏을 줄 때는 롱을 안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첫강원 프로젝트는 롱을 주고 숏을 안 줬고, 두 번째 폴란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롱을 안 주고 숏을 줬죠. 그래서 숏폼이 조회수가 좀 나왔어요. 많이 나온 거는 10만까지도 나왔거든요. 근데 숏이 더 수량이 많잖아요.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많은 실험을 했던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통합편에서는 이 조회수가 많이 나온 대화 커트를 메인으로 쓰고, 조회수가 나오지 않은 커트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얘기를 해준 거죠. 편집에 도움을 준 거죠. 이 장면은 빼라, 이 장면 넣어라. 많이 노출을 하면 데이터가 쌓이고,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컨텐츠가 먹히고 어떤 컨텐츠가 먹히지 않는지를. 이게 아주 중요한 레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해봐야 된다. 그러려면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영화랑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 영화는 한 편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드는데, 사실 실험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흥행이 안 되면 굉장히 좌절이 깊어지죠. 이제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숏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빠른 실험을 해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또 빠르게 개선하고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지점이 영화와는 되게 다른데 되게 재밌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정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는 이 과정이 되게 재밌구나, 영화랑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큰 레슨을 하나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어찌됐든 이제
플랫폼을 아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 그러니까 유튜브와 SNS는 좀 공통적인 원리가 있어요. 다 플랫폼이고 알고리즘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트로가 중요하다. 무조건 인트로가 중요하고 썸네일과 제목에서 존재감이 없으면은 아예 알고리즘 자체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벤치마킹이 중요하고 썸네일과 제목이 중요하고 또 인트로가 중요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무조건 제가 지난번 첫 경험 때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고요. 이제 그런 걸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일단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는 것만큼의 어떤 정말 좋은 경험은 없는 것 같고 저한테 유튜브를 얼마 벌었냐고 왜 하냐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실. 근데 제가 얼마 벌었냐면 1년을 조금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100 넘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100가 넘으면 통장에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었더라고요. 이제야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데 쓴 돈은 사실 전에 한번 돈을 깐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치만 일단 저는 후회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확신이 들고 저같이 약소한 영화 제작자한테 기회가 오는 시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시장은 영화 시장에 비하면 아직은 블루오션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팬을 모으는 게 저는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의 시대의 콘텐츠와 미디어와 플랫폼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뉴스레터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콘텐츠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제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이제 혼자서 어떻게 다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제가 혼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하냐면 AI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컨텐츠도 분석해주고 아까 얘기한 이 데이터 분석도 제가 AI에게 많이 시켰고요. AI가 기획도 해주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물론 황당했던 경험도 많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AI와 함께 기획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풀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유튜브가 됐든 SNS가 됐던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레거시 콘텐츠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됐던 어떤 어려움이 계신지 어떤 상황이신지에 대해서 그냥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답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시네마세로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찍게 됐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 컨텐츠 만들 때 입으라고 또 구독자님께서 이 티셔츠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AI 이야기로 다음 컨텐츠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